이번에는요,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겠습니다. 회상입니다. 회상.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회상. 휴역. 이런, 회상이나 휴역이나 아까 말씀드린 나무기나 이런 것들을 좀 이것도 한자어이기도 하면서 또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들입니다. 회상입니다. 몹시 추운 밤이었다. 나는 커피만 거듭하고, 이게 초장이에요, 지금. 몹시 추운 밤이었다. 나는 커피만 거듭하고. 자, 중장입니다. 너는 말없이 자꾸 성냥개비를 꺾기만 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다방을 가면 이런 일 많이 있었어요. 성냥개비를 쌓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그 입에 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방에 가면 꼭 성냥이 있었어요. 이게 육각으로 된 거, 또 사각으로 된 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냥 육각으로 된 것을 좀 많이 놨던 것 같아요. 이쁜 성냥들. 그것이 이 초장, 중장, 종장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건 반드시 세자해야 돼요. 내자 안 됩니다. 세자해야 돼요. 서로 인생은 갈림길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나는 커피만 거듭하고, 나는 지금 커피만 가서 연거푸 먹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성냥개비만 차갖고 이렇게 꺾였어. 만자 있죠, 여기. 커피만, 뭔만 했는데요. 이 만은요, 체언. 그러니까 명사 뒤에 붙어갖고요. 명사 뒤에 붙어서 다른 것을 제외하고 어느 특정한 것으로 한정하는 보조사예요. 근데 이 시에서 너무 남발할 필요는 없어요. 뭐뭐만 한정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커피만 거듭하고 한 사람은 성냥개비만 꺾고 있는데 서로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서로의 인생에, 여기서 서로의 인생을 이랬잖아요. 틀린 어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은은 빼도 돼요. 서로 인생은. 이렇게 하면 5자잖아요. 3, 5 이렇게 5자. 여기는 3, 6이잖아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인생은 갈림길. 갈 방향이 서로 달랐던 거죠. 이제 무언으로 서로 헤어지자. 이제 헤어질 때가 됐구나. 지금 그거를 시조로 쓴 겁니다. 그래, 이 시를 보면요,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참 잘 써진 시조입니다. 시인은 감각의 허공에 뜬 거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시인은 감각의 허공에 뜬 거미요. 허공에서 거미처럼 뭔가를 해요. 시인은 거미줄을 치듯이 뭔가를 해요. 상상의 수면을 걷는 소금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상상의 수면을 걷고 다녀요, 항시. 그래서 특히 시조는 형식에 갇힌 게 아니고 형식을 갖춘 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45자 내외의 형식에 내가 가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형식을 갖춰서 나는 그 속에서 뭘 하냐면 자유를 구가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시조를 쓴 사람분들을 보면 답답해 죽겠다. 마음껏 쓰지 왜 저렇게 할까? 근데요, 자기 자신을 그 속에 가둠으로써 그 자신이 거기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즘 짧은 건들 하다못해 디카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시조를 쓰라고 하고 싶어요. 미안한데요, 그분들한테는. 시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것을 모르고서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조의 중요성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어진 행물시 재구성하기입니다. 냉이에요, 냉이. 조금 시절이 좀 늦네요. 냉이가 좀 빨리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냉이의 꽃말은요,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예요.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냉이 안 드셔본 분 없잖아요. 뿌리부터 초봄에 캐서 정 먹으면 정 맛있어요. 그래서 봄 냉이는 인삼보다 좋다 해서 많이들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이를 개나리나 이런 것들과 같이 보무전령사라고 해요. 보무전.
전령사. 그러니까 이 전령은 누가 보냈어요? 봄이 냉이한테 보낸 거예요. 네. 냉이가 먼저 봄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있는 거죠. 네. 먼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을 전령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냉이 한번 보겠습니다. 흰나비 때 몰고 다니며 꿈만이 힘이 되었던 푸른 시절에 환하게 웃어주던 어머니처럼 손발 부르트도록 땅바닥에 엎드린 꽃. 조금 기네요. 가운데 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너무 길어요. 제가 썼지만 좀 길은 것 같아요. 꿈만이 힘이 되었다. 이것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녹록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삶이. 그래서 꿈을 꾸고 이때 그 꿈으로 살았어요. 아,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다음에 내가 좀 더 좋아지겠지. 그런 꿈이 없으면 지추적 그런 현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푸른 시절에 환하게 웃어주던 어머니처럼 냉이가 환하게 웃어준 거예요. 어머니처럼. 여기서 답은 2313입니다. 소란도 하얗게 또 소란도 하얗게예요. 그 다음에 통곡도 하얗게. 소란과 통곡. 여기서는 어떤 그 통곡 소리 높여서 서럽게 우는 거죠. 통곡 하얗게. 나라를 뺏긴 서름입니다. 지금. 희망의 비탈길 미끄러져 내린 자리마다 전쟁이 일어났든지 너무 어려워서 희망은 그나마 비틀비틀 가고 있는 희망의 빗달길에서 미끄러 넘어져 버렸어요. 네. 그런 자리마다 먹피의 흔적이 빛난다. 먹피, 멍이 들어 까맣게 된 피를 먹피라고 그러잖아요. 네. 조금 억지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 원래는 하얀 이 먹피라고 않고 다른 말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썼지만 조금 이 부분에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뭐 공부하는 거니까. 네. 발돋움 하여도 하늘까지는 멀어. 발돋움. 발끝으로 서도 하늘까지는 냉이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안전뱅이 꽃처럼 우리가 민들레나 이런 걸 안전뱅이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발돋움 했는데도 하늘까지는 안 멀어. 들뜨는 구름처럼 어수선하고 들썩거리는 것을 우리 들뜬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붕 뜨는 거죠. 스크럼 짜는 흰 나비들. 이게 뭐냐면 위에 저 흰 나비떼가 왔죠. 근데 노랑 나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크럼을 짜는 나비들은 우리가 냉이가 하나만 피는 게 아니라 군집으로 펴요. 네, 씨가 이렇게 발아해서 군집으로 핍니다. 그 뜻입니다. 어릉어릉 모여 사는 윗단 우주. 그 냉이들이 이렇게 어릉어릉 모여 사는 그거를 하나의 다른 우주라고 했어요. 윗단. 똑똑 떨어지는, 서로 떨어지는 우주가 잔바람에 잔바람, 작은 바람, 잔바람, 그냥 잔바람에 찰랑거리고 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냉이 봤는데요. 시인에게 현실 세계는 동일시가 불가능한 거. 지금과 그 과거를 불가능하죠. 즉 균열과 분열의 시공간으로 인식됩니다. 옛날과의 거리를 없앰으로써 사물과의 일체감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곳에 시가 있다. 시는. 네. 그래서 똑같은 냉이 하나를 쓰더라도 뭔가 조금 어떤 시대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넣어놔야 좀 커지지. 냉이의 어떤 행태만 보고 쓰면은 좀 맛이 없잖아요. 또 꽃씨를 쓸 때도 그 행태만 보고 이렇게 맛이 없습니다. 조금 간접을 한다거나 좀 사회적으로 쓰면은 좀 좋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첨삭학이네요. 문고리예요. 근데 이 문고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고리라고. 역사의 고리로 바꿀 수 있는데 문고리도 괜찮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아요.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첨삭하기의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글의 생명을 바로잡고요. 그 생명의
또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첨삭하기는. 예. 모자란 것은 소재를 뭐 이렇게 따려야지 이렇게. 예. 모자란 것은 소리를 내지르는 거거든요. 빈깡통이 소리가 많다잖아요. 소리를 내지르는데요. 뭔가 가득 찬 것은 고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생명은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지 않으면 사실 생명이 다 들 수는 없습니다. 비어있습니다. 콩꾸트리처럼 콩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죠. 꾸트리가 딱 버려도 콩 안에 다 튀어나가 버렸으면 그 꾸트리는 생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음 생명을 만드는 밑거름은 될 수 있으나.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이 첨삭을 어떻게 하냐, 또 퇴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고 안 되고 한다. 그거 제가 한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요. 어떤 분은 그 시를 제가 한 편을 봐드렸어요. 봐드릴 때 단을 딱 하나 고쳤어요. 딱 하나. 그랬더니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은 단어 하나만 고쳤다고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 단어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제가 가끔 강의를 하면요. 첨삭을 해달라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줘요. 그러고 다음 시간에 나눠주거든요. 한 일주일 있다가. 그러고 보고요. 옆에 사람은 좀 많이 고치면 왜 옆에 사람은 많이 고쳐주는데 나는 안 고쳐주냐고 뭐라고 쓰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많이 고치고 안 고치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첨삭은. 단어 하나, 또 한 줄, 또 약간 바꾸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첨삭의 중요성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문고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 제목을 역사의 고리로 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고리를 잡아봐. 어떤 방문이 됐든 먼 분이 됐든 또 절에 가든 이 고리가 있습니다. 문을 열으려면 고리가 있잖아요. 그 고리입니다. 고리를 잡아봐. 안에서 누가 보는 것 같아 섬뜩해지지. 근데 보는 것 같아. 여기서 보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고치는 게 조금 어감이 좋습니다. 고리를 잡아요. 지금 열으려고 하던, 이게 열으려고 하는 거죠. 고리를 잡는다는 것은. 어때 그 안을 보는 거예요. 또 안에서 밖을 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안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 섬뜩해요. 안은 안대로, 바깥은 바깥대로. 안간 힘에 대항했을 고리. 안간이 모든 힘이나 노력을 쏟아 붓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것은 맞서서 싸우는 거죠. 여기는 문제 없습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 적당한 타협을 위해, 요거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가운데 줄 거서서. 네. 그럴 때 고리를 움켜잡을 때, 문고리를 움켜잡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고리니까 이거는 제 위에는 그냥 고리로 쓰고 아래는 이 고리에다 문자 하나만 더 써서 문고리라고 해주는 게 이제 서서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넘기겠습니다. 팔로 떠는 힘을 주는. 딱 잡았는데 누가 안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아서 내가 팍 힘을 줘야 되잖아요. 예. 미닫이 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으려면 이게 고리가 없기 때문에 힘을 이게 자꾸 한순간 안에서 그냥 밀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창호 문이라든지 이렇게 여닫는 문 있잖아요. 이렇게 미닫이 문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냥 팍팍 열고 또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지금 피우는 팔로 떠는 힘을 피면 빈 손가락에 걸어 보았다. 자, 빈 손가락에 고리를 이렇게 한번 또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고려 500년, 이조 500년 이 조그마한 고리에 담겨 있었다니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고리에 담겨 있었다니를 어떻게 했냐면 문고리를 거쳐갔다니. 이 조그마한 문고리를 거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1000년 된 어떤 절이든 건물이네요. 2조, 고려 500년, 2조 500년 동안 이게 누가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했던 거예요. 천둥과 같은 역사를, 번개와 같은 세월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천둥, 이풍진 세월이죠. 막
둥둥은 어떤 인간사를 얘기했고요. 번개 같은 세월은 2조 500년에 1000년이 벌써 확 지나간 거죠. 그거를 나는 어떻게 해요? 열었다 닫아보는 거예요. 네, 조그마한 이 시지만 생각할 필요가 많이 있는 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분 감상이네요. 거절의 시간입니다. 사전. 거절의 사전입니다. 죄송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것을 거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절을 못해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거절 못해서 망해버렸어요. 거절만 할 줄 알았으면은, 안 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거절을 못하니까 같이 술 먹고, 같이 시간 낭비하고, 거절을 못해서 증인서 주고, 보증서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거절 못해서 실패한 인생인지도 몰라요. 거절은 사전입니다. 내가 거절의 사전을 진작을 읽어봤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절판되지 않는 사전이 있다. 이 사전은요, 절판. 그만 찍어낸다든지, 다 찍어낸 것이 이제 더 이상 찍어내지 않기로 했다든지, 이런 거예요. 아무튼, 절판되지 않는 사전이 있어요. 끝까지 펴내는 거죠, 이 사전은. 우리의 혓바닥 밑에는 적어도 수천 권의 사전이 들어있다. 수천 권의 사전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어르신들, 덕망이 높은 어르신들을 보고 우리는 도서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르신을 받들고 공경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내놓고 그분들이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을 반드시 공경해야 돼요. 이 사회는 반드시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그게 훌륭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정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 지도자. 뭔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뭔 집값이 높아서 청년들이 집 한 채 살려면 평생을 바쳐도 집을 못 사게끔 만들어놓은 사실 국가는 사실 바람직하지부터다. 참 정치가 어려운가 봐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혀가 나와서요. 혀에 대해서 속담을 몇 개 제가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입에 문 혀도 깨문대요. 입속에 있는 혀도 깨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람인 이상 실수가 있으니 어떤 것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봐줘라. 어떤 문맥 하나 가지고 그 사람 매도하지 말고 또 기사와 빼가지고 앞뒤 다 자르고 그 말만 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혀를 잘못 놀리는 부분도 있어요. 반드시.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떤 이슈화를 시킬 때 앞뒤 사정 없이 가운데 말만 하나 딱 갖고 와가지고 이슈화를 시키는 게 더 편하니까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혀 밑에 죽은 말 있다. 죽을 말 있다. 죽은 말이 아니고요. 혀 밑에 죽을 말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말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밑에서 죽여라 이 말이에요. 네 혀로. 저도 그렇게 다 못합니다.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새치. 한 치가 3.03 cm예요. 9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혀로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즘 딱 맞는 경구 같으네요. 저도 이렇게 따라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송이의 나날입니다. 눈송이의 나날. 우주 맨 가장자리까지 불려나가니. 눈송이가 이렇게 날려오면은요, 우주 맨 가장자리까지 날려가서 녹는가 봐요. 그런 일 따위의 혼곤함으로 흐릿하고 기운이 빠져 나른한 것을 혼곤하다고 하잖아요. 고요가 조용히 누울 때, 이게 눈이 쭉 내리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되잖아요.
시간을 앞서요 빠져가 나가는 제재 바른 빛깔이지. 이건 뭐냐면 제재 바른, 유쾌하고 수다스럽고 즐겁고 유쾌한 거를 제재 바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재 바른 빛깔은 여기서 눈송이입니다. 눈송이. 뭐 여기까지만 뭐 이건 알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부분 감상이니까요. 자 마지막이네요. 전여구 항사입니다. 나는 가파른 사구를 오른 사구 모래 언덕이죠. 사구를 오른 낙타의 고단한 입술과 고단한 입술 막 지치니까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힘들고 지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름 후 부피를 재는 순례자의 눈빛을 생각한다. 그래서 입술과 눈빛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름 후 부피를 잰다는 것은 오늘은 맑을 것인가, 오늘은 흐릴 것인가 이런 일기를 살피는 얘기죠. 사막에서 바깥은 오로지 인간의 내면뿐이다. 사막에서 바깥은요 오로지 이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막은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이니까 바깥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은 추상적인 속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나와의 싸움이다. 여기서 사막은요 우리 인생살이에요. 인생살이를 하는 건데 결국 이 인생살이는 나와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참 좋은 그런 그 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요 시쓰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기 때문이죠. 더욱 그렇습니다. 시창작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낯설게 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낯설게 하기를 하지 않으면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문학 이론가인 빅토로 시콜톱스키 좀 어렵네요. 시콜톱스키에 의해 처음 개념화됐거든요. 이 낯설게 하기가요. 낯선 이미지를 찾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요 시쓰기 그 스토리를 찾기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 시 소재 발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건강하게 다시 만날 때까지 정말로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칠게요. 감사드립니다.